50년 전에 당신이 무시했던 그 김순자.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순자?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해요. 저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볼륨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영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맞다. 너 그때 아버지 망해서 시골 간. 네, 맞아요. 저는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골 가서 평생 식당 운영했어요. 당신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당신은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50년 만에 동창회에서 있었던 사연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초대장을 받은 건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우체통을 열었을 때 연분홍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였습니다. 만져보니 살짝 거칠거칠한 게 손으로 뜬 한지 같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 겉봉에 적힌 글씨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년.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에 졸업했으니 이제 70이라는 나이가 된 거죠. 봉투를 뜯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을까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초대장 안에는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이응이응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4월 15일 오후 6시.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칠에는 중얼거리다 말고 저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50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 어떤 사람은 기억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날 기억이나 할까?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웃고 뛰어놀고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갔고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야 했어요.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죠. 그냥 사라졌어요.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결혼했고 아이 둘을 낳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알 방법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웠으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가난했던 게, 도망치듯 떠났던 게, 평범하게 살았던 게. 그런데 이제 와서 동창회라니. 저는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으로 이름들을 훑어 내려가는데 한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박영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희. 그 이름을 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복도, 교실, 그리고 그날의 말들. 너희 아버지 망했다며? 이제 학교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시골 간다며? 거기 가서 뭐해? 농사?
우리랑은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네.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비웃는 목소리.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았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초대장을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야겠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복수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내고 싶었어요. 50년 동안 제 안에 남아있던 그 무게를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4월 15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뭘 입고 가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게는 그런 자리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걸.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검은색 치마, 베이지색 블라우스, 남색 가디건, 회색 바지. 평범한 옷들이었습니다. 시장 가고, 동네 산책하고, 명절에 입던 옷들. 그런데 이 옷들을 입고 강남의 5성급 호텔에 가야 한다니. 뭘 입어야 하지?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로 사. 예. 옷. 새로 사. 5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뭇거렸어요. 괜히 돈 쓰는 것 같아서. 뭐가 괜히야? 당신 평생 자기한테 돈 쓴 적 없잖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멋지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멋지게 살았을까요? 남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제 안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뭘 했지? 식당 주방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10시에 문을 닫고 명절에도 휴일에도 아파도 일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여성복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이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옷걸이에 걸린 옷들.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쪽에 괜찮은 세트가 있어요. 직원이 저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킷과 블라우스, 치마를 꺼내서 제 앞에 대어봤어요. 피부톤이 따뜻하시니까 이런 색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옷은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부드러운 베이지색 재킷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우아한 치마. 하지만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색했습니다. 70년을 산 얼굴,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입어보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어요. 지퍼를 올리고 재킷을 걸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뻐서? 아니면 초라해서? 둘 다였습니다. 옷은 예뻤지만 그 옷을 입은 저는 여전히 저였어요. 평생 주방에서 살았던 손에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허리가 굽은 여자. 고객님, 괜찮으세요? 밖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 정말 예쁘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이거 살게요. 제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계산을 하는데 가격이 나왔습니다. 12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뭐가? 돈 쓰게 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50년 만에 처음이야. 당신이 자기한테 돈 쓰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쇼핑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중 누가 저처럼 50년 만에 과거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누가 저처럼 두려워하고 또 기대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옷을 옷장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월 15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교 교실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영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결국 일찍 깨버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지? 5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랜만이야? 너무 가벼운가요? 잘 지냈어? 너무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웃기만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2시간 후면 동창회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못 잤어? 응. 좀. 긴장돼? 많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당신은 잘할 거야. 뭘 잘해? 그냥 당신답게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억지로 먹지 마. 저녁에 먹으면 되지. 응. 오후 3시. 드디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데 선이 삐뚤어졌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 흰색 블라우스, 무릎 길이 치마.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가 보였어요. 당신, 정말 멋진데. 남편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응, 진짜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을 보니 용기가 생겼어요. 오후 5시, 출발 시간입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그리고 즐기고 와. 남편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서울 강남 이응이응 호텔. 출발.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봤습니다. 50년 전 저는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갔었어요. 서울에서 시골로. 희망을 뒤로하고 가난을 향해. 그리고 지금 다시 서울로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1시간 후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이 한때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낯설었어요. 호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키 주시겠어요? 저는 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호텔 입구를 올려다봤어요. 유리문,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동창회 행사는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딩.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빨간 카펫, 금색 액자, 그리고 저 끝에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 라고 쓰인 현수막.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들어가시나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 또래쯤 돼 보였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네, 들어가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동창회 참석차 왔어요. 같이 들어갈까요? 그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볼룸 입구에 도착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흥분된 대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떨려서요. 저도요. 50년 만이잖아요. 안 떨리면 이상하죠. 그 여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힘을 얻어 저는 앞으로 걸었어요. 볼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 둥근 테이블들, 흰색 테이블보, 꽃 장식, 그리고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5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몇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저 사람. 입안 반장이었던, 저기 저 남자, 농구부였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어머, 당신 누구야? 얼굴이 익은데.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화려한 목걸이를 한 여자였어요. 저 3반이었어요. 3반? 아, 그래. 이름이 뭐였지? 순자예요. 순자? 순자? 아, 김순자?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냈어? 졸업식 때 못 봤잖아.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로 이사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 나는 그동안 궁금했어. 너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거든. 걱정?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를 걱정했어요? 당연하지. 친구였잖아.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친구. 50년 만에 듣는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그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고 사진을 찍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사람 봐. 누구야? 영희잖아. 박영희.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를 봤어요.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몰려갔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와,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영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차갑고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망했다며? 시골 간다며? 거기 가서 뭐해?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영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볼룸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희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의아함? 아니면 기억?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영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8인용이었어요. 제 옆에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가 앉았습니다. 우리 같은 테이블이네요. 그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반이었던 최철수입니다.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김순자예요. 3반이었어요. 아, 3반. 반갑습니다. 다들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일했고, 어떤 사람은 주부로 살았다고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샐러드, 스프, 메인 요리, 디저트. 접시를 보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만들었던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했지만 결국 음식은 음식이었어요. 맛있네요. 옆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테이블에서 대화가 오갔어요.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자녀 이야기. 제 딸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아, 축하해요. 손주는? 아직이요. 곧 생기겠죠. 웃음소리.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너 정말 대단하더라. 신문에서 봤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영희가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사람들이 영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영희가 겸손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 회사가 상장했잖아. 대박이었다며. 아, 그거요. 운이 좋았죠. 무슨 운이야? 내 실력이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영희는 사업가였습니다.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꽤 큰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예요. 와, 금수저 커플이네.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네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러워서?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영희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고 좋은 남편도 있고 훌륭한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아이들 학비 대느라, 집 대출 갚느라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행복했어요.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고요. 하지만 순자 씨 괜찮으세요? 옆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화장실 표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비명소리.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영희의 눈이 저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차갑고 무관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순자요. 김순자? 아, 잘 모르겠는데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를 스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빨간 눈, 떨리는 입술. 왜 왔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왜 왔을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그 여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그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쓰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옆에 섰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고쳤습니다. 동창회 생각보다 힘들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사실 오기 싫었어요. 그래요? 응.
50년 전에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여자가 거울 속에 저를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신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어요. 영희요. 박영희. 아,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 아직도 그렇구나. 그렇다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했거든요. 고3 때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어요. 그때 영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집 이제 망했네. 우리랑 더 이상 못 어울리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반 아이들 앞에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랬구나.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순자 씨. 네. 영희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돈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나가요.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내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여자가 제 손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볼룸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볼룸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야? 모르겠어. 갑자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영희가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면 뭐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3반 이재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한 것 같았어요. 영희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 여자와 부딪혔어요. 조심 좀 하세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죄송하면 다해요? 옷에 뭐 묻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클리닝 비용을. 클리닝? 이게 얼만지 알아요? 당신이 한 달 벌어도 못 사는 옷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50년 전처럼. 50년 전에도 영희는 이랬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영희 앞으로 갔어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영희가 저를 봤어요. 뭐라고요? 그만하라고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영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똑바로 영희를 봤어요. 김순자요. 50년 전에 당신이 무시했던 그 김순자.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순자? 네.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해요. 저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볼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영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맞다. 너 그때 아버지 망해서 시골 간. 네, 맞아요. 저는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골 가서 평생 식당 운영했어요. 당신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당신은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때였습니다. 볼룸 뒤쪽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박수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볼룸 뒤쪽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훈입니다. 아까 그 무시당한 사람이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봤어요. 박영희 동창. 뭐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에도 당신은 이랬죠. 저를 무시했어요.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볼품없다고. 그게 무슨... 하지만 있잖아요.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다요. 영희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영희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네. 제가 지금 육군 소장입니다. 군단장이죠. 볼륨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군단장이라고? 저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영희는 명함을 쥔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당신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어요. 반 친구들 앞에서 저를 비웃었죠. 너 같은 놈은 평생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됐어요. 군인이 됐고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자가 볼륨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겠죠. 성공도 했겠죠. 하지만 남자가 영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은 됐습니까? 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자는 저를 봤습니다. 김순자 동창님. 네. 아까 하신 말씀 정말 멋졌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해내셨어요. 50년 동안 쌓인 말을 드디어 꺼내셨잖아요. 남자가 다시 영희를 봤습니다. 박영희 동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언젠가는 당신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나갔어요.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을 보고 떨고 창백한 얼굴로. 저는 영희를 봤습니다. 연민이 느껴졌어요. 화가 아니라 연민.
영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녀는 평생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고 결국 혼자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희 씨.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참을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용서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도 어쩌면 외로웠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볼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발레 파킹에 차를 맡겼던 게 기억났어요. 직원에게 티켓을 건넸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만난 사람들, 50년 만에 꺼낸 말들, 그리고 50년 만에 느낀 해방감. 차가 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어요. 12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어? 아니, 생각보다 괜찮았어. 남편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여. 달라 보여요? 응, 좀 더 가벼워 보여.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벼워졌어요. 5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저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영희와의 재회, 화장실에서의 눈물, 그리고 볼룸에서 했던 말들.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어. 뭐려? 말한 거. 50년 동안 참았던 거, 드디어 꺼낸 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참고 살았어. 화나는 일 있어도 참고, 속상한 일 있어도 참고. 근데 오늘은 안 참았잖아. 그게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멋진 당신이랑 50년을 살아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 재훈,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 모두 5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돈, 지위, 명예?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많은 걸 가졌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재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했지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저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정미영이에요.
아, 그 여자.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멋졌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괜히 소란 피운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리고 순자 씨가 해주셨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가끔 만나요. 동창회 말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생긴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